안녕하세요. 상산손해사정 대표 최원현입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예고치 않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교통사고를 포함해 음식점이나 쇼핑몰, 마트, 경기장 등 평소에 자주 접하는 장소에서 특히 급작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부분의 영업장에서는 우발적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히게 될 상황에 대비해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같은 여름철 음식점에서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재료로 조리된 음식을 먹어 식중독을 앓게 되었다면 음식점이 가입한 보험사의 배상 책임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신체 부상에 대한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 배상 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자비로 치료비를 지급한 이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고 인과관계와 치료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후유장애입니다. 후유장애도 고려해야 후유장애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체 및 정신적 후유증이 남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 후유장애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과는 별개로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보험에 후유장애 담보를 들었다면 후유장애 진단을 통해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는 산재법,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국배법, 근제사고, 교통사고 등은 미브라이장애 평가, 개인 후유장애 청구 시에는 장애평가, 각각 장애평가 방식이 조금은 다르기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기준에 합당하는 만큼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열차 탈선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차 탈선 사고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 후유장애로 인정. 2022년 1월 테이테이시 열차 탈선 사고로 인해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의뢰인 N님 54세는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 상산손해사정의 업무를 위임해 배상책임보험금 수령에 성공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고로 인해 직원과 머리를 부딪히면서 넘어졌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측 어깨와 팔, 손목이 아프고 저린 증상이 있었습니다. 좌측 및 뒤쪽 목의 통증으로 움직이기가 힘든 상태였으며 앞 엉덩이 쪽으로 방사통도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8월 말에 검사를 받았으며 제2경추와 3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제3경추와 4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와의 후유장애 분쟁 해결을 위해 올해 3월 내원에 경추 촬영을 진행했으며 근전도 검사에서 우측 경추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었습니다. 잠깐 후유장애 진단서는 이렇게 발급받자 후유장애 진단서는 가급적 후유장애 진단을 많이 수행했던 의사에게 평가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사 경력이 많더라도 정작 보험약관, 평가 방식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경우도 많아 오히려 배상책임보험금 수령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단서를 발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담당했던 주치의에게 받는 것도 좋지만 사실 치료한 의사 입장에서는 영구적으로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에 세 가지만 미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치료받은 병원에서 꼭 받을 필요가 없다. 보험사와 협력관계인 자문병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단서 발급 전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본 손해사정에 의뢰한 N님의 경우 최종적으로 외상 기여도가 60, 그리고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률은 23로 인정받았습니다. 경추 혹은 요추의 수액증 혹은 신경학적, 소견이 외상 검사로 확인되고 반복적 통증이 인정 또는 견인 고정으로 완화된다는 기준에 의거한 평가로 이는 맵의 검사상의 추간판 탈출증 관찰과 근전도 검사상의 경추 신경근병증 소견 판단에 기반한 진단입니다. 보험사와 후유장애 분쟁 중이라면 후유장애 보험금 보험사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보험금 지급 범위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의 미약한 가능성이라도 보인다면 보험사 측에서는 제3의 자문기관을 두고 재조사를 실시 기왕증을 주장하며 면책이나 감액하려 시도합니다. 기왕증이 실제로 발견되었다면 보험금, 수령액에서 감산하는 것이 맞지만 보통 매우 많은 폭으로 감액하려 하기에 이로 인한 분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개인이 막강한 자본력과 법적 의학적 지식을 들어 대응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분쟁을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디스크의 경우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기왕증인지에 대한 관련성 여부가 애매해 이 부분을 집요하게 추적하며 면책을 주장하는 일이 많은데요. 보험사는 보통 수술을 진행했거나 혹은 영구적인 훼손에 따른 후유장애만 인정하려 하기에 보존적 치료로 한시적인 장애 판정을 받는다면 분쟁의 소지가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추나 요추의 디스크는 후유장애를 인정받기 가장 까다로운 부분에 속합니다. 퇴행성 질병으로도 매우 높은 비율의 환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고의 경위부터 진단서 확인, 검사 결과 기록지 검토, 그리고 각종 법률 및 보험약관상의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한 위치에서 대응해줄 독립손해사정사는 분쟁 처리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고로 인한 디스크로 배상책임보험사와 후유장애 분쟁에 있다면 14년 경력의 풍부한 성공 사례를 보유한 상산손해사정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